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토론의 사회에 앞서서 좀 우리 자유민 중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몇 분이 또 오셨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의 현재 한변 공동 대표님 석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정창훈 현재 한국유기관리학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수사단장님이신 우리 화인덕 단장님 오신 것 같은데 나가셨나요? 저기 계시군요. 네, 그럼 내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자고 우리 김윤태 의원님께서 제의가 왔을 때 아주 정말 시적절하니까 이제 한탄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재발 방류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사람을 중시한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대통령이 사람을 경시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이러한 유일배반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반인도적이고 반헌법적인 처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도 논의하고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분명히 몰아야 됩니다. 이번에 본물이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권이 재창출됐을 때 분명히 이런 문제를 신적폐청산의 제1호 사건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낱낱이 이 처리 절차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두 분의 발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우리 한변의 북한 인권운동에 아주 최전선에서 활동해 계신 김태훈 회장을 모시고 한변에 이번 사건의 사태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제2발제자는 국회법전공이죠. 우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저성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자로 오랫동안 전 통일원 차관도 하셨지만 오랫동안 북한 인권운동에 앞장서 오신 김석우 차관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영기 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현재는 국민대 초등교수 계시는데 이 조영기 교수님, 그리고 제가 오늘 좀 특이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러한 해상 탈북이라든지 했던 탈북이 발생했을 때 이 정부에서는 중앙 합심조, 지금은 합동조사로 바뀌었지만 이 합심위를 하게 돼 있는데 경찰청에서 한 15년 넘게 중앙 합심 팀장으로 활동해왔던 우리 이수민 전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이 합심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처리하는데 이번 사건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낱낱이 지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5분, 2분의 발제자와 3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발제는 20분을 기준해서 25분 정도, 토론은 10분을 기준해서 15분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시죠. 예,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요약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아시다시피 11월 7일 날 국회에서 안보실 1차장의 스마트폰의 메시지에 JSA 임모 중령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됨으로써 세상이 알려진 계기도 참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우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미 10월 30일부터 동해 NLL을 그래서 넘어오려고 애쓰는 걸 못 넘어오게 격퇴하고 넘어오려고 계속 시도 게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11월 2일 날 납부를 해가지고 합동신문을 했는데 겨우 이틀간 조사하고서는 복송할 결심을 하고 11월 5일 날 북한에 타진을 했어요. 그건 다 공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서 딱 그러니까 벌써 머리에 넘게 떠오르는 게 어떻게 이렇게 딱 그게 이래저래 짧은 기간 내에 보내겠다, 받겠느냐 하면서 초청을 했다.
아주 참 나체가 묘하게 되고 그러니까 11월 6일 그 다음 달 받겠다. 그 11월 7일 국성 이렇게 안 됐다 가지고 손 묶고 또 제각각도 주문을 이렇게 판문점으로 갔습니다. 안대를 판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어이구 공동 경도에 북한군이 딱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주자.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21세기 인공국가를 작성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통일부장은 거짓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아주 색깔가지고 이런 또 바로 어선을 갖다가 북한에 보냈어요. 보내면서 다 청소를 다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싹 보냈고 한쪽 다 못한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사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과 통일부가 속구가 이제 자기네가 결정을 했다. 누가 했느냐? 청와대가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깨끗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 우선 이 사건은 지금 요새 생기는 사건은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건드리는 민주제도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대한민국의 근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은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소서라는 이 헌법 3조는 저는 보기에 아마 많은 헌법학자들이 동의하고 봅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못지않게 중요한 조문이 바로 이 헌법 3조입니다. 이 헌법 3조를 건드린 사건이다. 자꾸 모든 사람들은 뭐 살인범이다, 귀순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 주민은 원래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3조.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1996년 11월 12일 선고 966 122 1판결 명시했습니다. 헌법 3조를 해석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그 사람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든 안 했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얘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다만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권을 행사하고 못할 뿐입니다. 이 북한선은 분명히 실효적 지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생명권을 침해했다. 무슨 헌법에 생명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로서 기본권 중에 기본권도 기초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성 나오는 생명권. 이 북한은 유엔 2014년 유엔 COI 레포트가 얘기했다시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인권 침해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명권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로 보냈다는 것은 바로 생명권을 침해했다. 살인 방조, 살인 모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권 지옥을 피해서 행복을 추구해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 행복 추구를 침해했습니다. 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데로 왔는데 했습니다. 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포박을 안대를 가리고 강제로 국정을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또 재판 정권을 침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실효적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으로 왔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이 있어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 거칠 필요가 전혀 없이 이틀 만에 조사하고 3일 만에 5일 만에 그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침해했습니다. 물론 적응도 이와 같은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중요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을 모조리 다 침범했고 더 나아가서 헌법 27조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또 침해했습니다. 현재 16명을 죽였다 그러는데 16명 죽였는지 몇 명을 죽였는지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역추적하는 바에 의하면 오징어배 길이 17m 15톤짜리 거기에는 우리 북한 어느 선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다 7, 8명 차는데 꽉꽉 차서 억지로 16명, 19명이 되는 거죠.
3명이 되다 보니까 19명이 탔다. 그런데 3명에서 16명을 죽였다. 이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도무지 안 됩니다. 이런 사태가 되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저는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충분히 알고 있는 심혈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스마트폰에서 대대장이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메시지가 포착이 안 됐으면 영영 모를 거예요. 이게 중대한 국내 알고의 헌법이십니다. 나아가서 이건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만 눈에 문 방지 1995년 1월 3일부터 발효가지고 있는데 이 3조연 이렇게 본받을 우려가 있는 나를 절대로 소환해서는 안 된다. 이건 명시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가까운 판례가 있어요. 금년도 6월 11일 뉴질랜드 법원에서 항소 법원에서 한국의 국민이 뉴질랜드에 오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뉴질랜드 외무장관 사이에 협약을 맺어서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절대 공연 안 하고 적법 절차 준수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무장관하고 이제 송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달렸어요. 김경이라는 사람인데 한국에. 그랬더니 뉴질랜드 법원에서 안 된다. 중국은 이건 인권 준수하지 않는다고 이 나라에 가면 사형 제도가 준수되는 나라다. 안 돼. 그걸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년 6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붙여보더라도 이 공방기 규약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나라는 완전히 이게 인권 투쟁이에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법률가 있습니다. 형법이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살인, 공모, 강도죄, 체포 강도죄, 직무유기,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뭐 그렇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후속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8쪽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그래서 이걸 읽어야 돼요. 스마트폰에 이게 포착이 안 됐으면 이걸 깜깜 모를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카메라에 잡혔어요. 공동경비구역 대대장이 가지고 있고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보낸 문자입니다. 11월 7일에 딱 포착이 됐는데 이건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청와대 수뇌부가 직접 관여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이틀간의 졸속 조사 끝에 적법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고문, 처형 위험이 있는 높은 북한으로 강제 북송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및 국제인권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고 현재는 대통령의 국민 생명권 침해 사건이다. 이렇게 안보실 1차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이 사람들 참모입니다. 참모.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근데 통일부장과 국정원장 임모 준영이 문자에 보냈지만 이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한다. 그럼 누가 결정하겠어요? 나오는 것은 집보해서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법이 상라되는 등 북한 인권을 철저히 위반된 것 같지만 특히 이 사건은 분단 이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이며 비상식적인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 사건이 있던 이후에 나아가서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제74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빠져버렸어요. 명백한 대북 불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송된 북한 선언 구출하고 신속히 벌림과 동시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관련자에 대해서 저는 이건 헌법 5조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조치에 들어가야 되고 또 민형사상치료는 검증이 물어야 된다. 그러면 그만의 저희들이 하여튼 활동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북송된 북한선언 구출 활동을 저희가 벌였습니다. 우선 유엔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북송된 북한 선언을
고문, 촬영 등의 비인도적 처벌을 하지 않도록 압력, 설득 등을 해줄 것을 지금 고소, 구차하는 활동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